여러분들도 여행 다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재밌어서. 재미있어서. 뭐 새로운 것도 볼 수 있어서. 근데 또 막상 생각을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여행자가 된 뒤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여행을 보고 듣고 그걸로 끝나는 여행이 아니거든요. 여행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안겨주기 때문에 저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여행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새로움에 빠져드는 즐거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그 바깥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역시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실까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굉장히 이쁜 수영장 같기도 하고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멕시코에 있는 세노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세노테 처음 들어보셨죠? 예, 세노테가 어떤 공간이냐면은, 싱크홀은 뭔지 아시죠? 이제 바닥이 주저앉아서 구멍이 뚫린 공간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멕시코 동부에 이런 싱크홀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흐르던 지하수가 갑자기 드러나면서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마치 자연이 형성해 놓은 천연 동굴 수영장 같은 곳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멍이 뚫린, 싱크홀이 뚫린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와, 여러분 너무 멋지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우와 하면서 막 감탄하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너무나 멋진 풍경을 만나면요, 우리는 즐겁고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그때 주는 그런 자극들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 어떤 즐거움과 자극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풍경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보도 얻으시게 되겠죠. 그곳이 굳이 각 잡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 나라의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새로운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축제는 아시나요? 예, 스페인에서 열리는 라 토마티나라고 하는 토마토 축제인데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딱 본 행사는 1시간만 열리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네. 한번 보시니까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다녀온 사람으로서 딱 말씀을 드리면요, 일생에 딱 한 번이면 족한 축제입니다. 그 이유가요, 여기서 사용되는 토마토들은요, 썩은 토마토예요. 삭혀서 완전 썩어버린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익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맞으면 다치겠죠. 눈 같은 데 맞으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장은 토마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안 좋은 토마토를 좀 골라놨다가 이날 사용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 쥐기만 해도 다 터지고요, 사람이 맞는다고 해서 큰 타격이 없습니다. 다만 썩은 토마토니까 냄새가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축제를 마치고 계속 여행을 했는데 아무리 씻어도 그 썩은 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축제에 수만 명이 모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그냥 누가 공짜로 보내주는 걸까요? 아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여기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나 내가 일상 속에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들도 국내 여행하시다가 뭐 어디 지역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귀가 좀 쫑긋 열리시죠. 뭐 머드 축제, 뭐 산천어 축제, 우리가 어서 뭐 진흙밭에서 불러보고 어디서 산천어를 끌어올려 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기꺼이 이렇게 뭐 축제나 여러 가지 경험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움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은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자극과 즐거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경험이 안겨주는 깨달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딜까요? 콜로세움이 맞을까요?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네, 여긴 어디냐면은, 제가 뒤에 사진 보여드리면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죠? 네, 로마의 콜로세움이 맞습니다. 제가 함정을 파듯이 앞에 콜로세움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기가 어딜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콜로세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 하셨죠. 또 콜로세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자, 맞을까 했더니 아닌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콜로세움의 모습은 바로 오른쪽에 정형화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행을 직접 떠나지 않고도요,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이든 뭐 책이 되었든 뭐 방송이 되었든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가지 않고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매체들이 주는 어떤 좀 한계가 있는 게요. 그런 매체들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곳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콜로세움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서 여기서 캡션을 콜로세움이라고 달진 않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친숙한 곳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고 또 가기도 전에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어떻대, 뭐 더럽대, 뭐 위험하대. 근데 어쨌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곳들도 직접 가보면요, 내가 몰랐던 그 너머의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로세움도 직접 가보니까 내부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단순히 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쪽의 통로를 따라서 이제는 유적이 전신의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행을 직접 떠나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너무나 평범하게 알고 있던 사실조차도 그 너머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직접 경험이 안겨주는 깨달음 또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삶을 마주하는 놀라움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오픈마인드가 된다 그러죠. 사람을 많이 소통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행지에서 혹은 숙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단순히 그들과 뭐 세계 곳곳에 친구를 만들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평소에 일상에 있다 보면은 내 분야 이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학생분들은 학생을 많이 만날 거고요.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 쪽 분들 많이 만나시고, 저는 이제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 거의 여행 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행은 한 분야 사람들, 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여행을 오진 않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가진 사람들을 또 만나는데,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순간 그들의 삶이 저한테 훅 하고 들어오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가령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뭐 요리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칼질을 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위스가 괜히 선진국이 아니구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스위스의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시스템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구나. 저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중앙에 있는 키 큰 여자친구는 모로코라고 하는 중동 국가에서 만난 관광 가이드입니다. 근데 저 친구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이슬람 중동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또 알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 맨 밑에 저희 어머니랑 팔짱 끼고 계신 분은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보호단체에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가장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말씀하시기를 고래라는 생명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그린피스에서 사활을 걸고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고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정말 적은 예를 들었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이 뭐 수백 명이라면은 정말 그들과의 소통을 하는 순간 제가 몰랐던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면서요, 정말 다른 삶을 마주하는 놀라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나와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또 여행이 안겨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바쁘시죠? 바쁘시지 않나요? 저도 바쁘고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뭐 그 분야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늘 베스트셀러 1위 분야가 자기계발 분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싶으면은 또 책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행을 떠나시면요, 때로는 이 친구처럼 유적을 보다가 책을 읽는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를 한잔 하시다던가 커피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오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와요. 왜냐? 일상 속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다 하면 늘 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뭘 해야 되지, 이런 압박감들이 있는데, 여행 중엔 누가 와서 뭘 해라, 어떤 걸 지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랬구나,
뭐 저랬구나 여러 가지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랬지 이런 순간들도 있고 혹은 다짐의 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멋진 풍경들을 보고 아름다운 장면을 봤으니까 한국 돌아가면은 이런 것들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여행 중에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폴 서루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요 오랫동안 떠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랫동안을 1박 2일로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신 게 있기 때문에 분명 한국에 혹은 머물고 계신 곳에 돌아오시게 되면은 1mm라도 다른 내가 되어 있고 사고의 나이테가 늘어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이 제가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이 주는 많은 즐거움들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만나고 직접 경험을 하고 다른 삶을 이제 마주보고 또 나와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때문에 저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떠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주시면서 여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강요한다기보다 권유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딱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딜 가시든지요. 현지에 대한 문화를 존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손님일 뿐이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랑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지에선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한국에선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현지에선 말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거부감을 느끼시기 시작을 하면은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조금 이게 얕보신다거나 무시하신다면은 결코 그 사람들도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다 모든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시는 게 저는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셔야지만요. 여러분들의 편견이 무너지고 한계가 사라지고요. 사고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는 어떤 현지에 대한 공정하고 착한 소비와 환경 파괴 여행의 자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 여행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여행이거든요. 현지에 대한 문화를 존중도 있고요. 현지의 최소한의 금액을 현지인들에게 쓰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점적인 건 바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슨 여행 이야기하면서 환경 얘기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여행자까지만 여행자들이야말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집단입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갖춰져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의식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소비가 없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면은 아무런 것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무조건 다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더운 지방에 가셨는데 목이 마르시면은 물 사 드셔야겠죠. 근데 정말 극단적인 예로 아까 2,600만 명이 나가서 물 한 병만 사 먹어도 2,600만 병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곳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아닌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 필리핀의 보라카이라고 하는 휴양지 들어보셨죠? 그곳이 올해 초에 폐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쓰레기 더미로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요. 결국 국가가 폐쇄를 결정하고 얼마 전에 다시 문을 열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리는 그런 것들이 현지에선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다 오염시키고 간다면은 결코 현지인들에게 바람직한 여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이유와 함께 여행을 어떻게 하시면 좀 더 바람직한 여행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좀 여행에 대한 설렘이 피어오르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또 되고 하면은 많은 계획들을 짜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여행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행이란 게 장소만 바뀌는 걸 넘어서서 나의 편견이 깨지고 그리고 사고가 바뀌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여행을 525일 동안 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또 이제 여행 작가라는 직업이 생기셨으니까 계속 여행을 하셨을 텐데요. 2018년이 끝자락입니다. 2019년 새해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저 아무래도 또 지금 여행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는데요. 어딜 갈지는 아직
고르지 못했는데 전 단순히 여행 작가가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워낙 또 여행이란 콘텐츠가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대중분들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그것들을 또 알려드리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최대한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미혼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무대에 서시는 분들께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여행은 네모다.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여행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뭐 여행을 떠나시면요 정말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거든요. 제가 뭐 어머니 말씀드릴 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정말 평소보다 훨씬 더 똘똘해지시고요, 네. 훨씬 더 용감해지시고 정말 내가 몰랐던 잠재 능력까지 막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길 위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만나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행은 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핑계로 언젠가는 이런 말만 되뇌고 있는 우리에게 드넓은 세상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준 태원준 작가님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